여러분 반갑습니다. 권기철 교수입니다. 2021학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질역학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21학년도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부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그때 안내가 되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진정이 된다면 전면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당히 불행하게 악화가 된다면 전면 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혼합유형 완에 해당돼서 지금 일주일에 지금 여러분들 3학점 3시간 이제 수업 중에 2시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간마다 25분 이상의 동영상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에 탑재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 시간에서 여러분들 25분 이상의 동영상 중에 24분 이상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청취하셔야 수업일 이제 출석을 인정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시간의 동영상 자료가 25분 이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강의를 가운데 자르기도 참 뭐하고 해서 지금 강의 시간이 25분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어떤 데 좀 길게, 정말 좀 길게 갈 때는 4, 50분 정도의 지금 동영상 자료를 업로드할 일도 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지금 2번 올라가는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을 여러분하고 이제 이 대면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은 지금 여러분들 이 수강생 중에 지금 이제 반반 나눠서 분반을 해서 조금 이제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게 원격 강의와 대면 수업을 혼합을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 시간에는 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담 없이 지금 대면 수업할 때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이렇게 대면 수업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또 의외로 질문이 많이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시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온라인 강의 했던 이 부분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질역학 이 수업은 여러분들 이제 전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학년 과목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2학기에 걸쳐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토질역학은 여러분들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 교내 서점에 가시면 이 책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책인데 여러분들 강의 위주로 지금 이 편집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은데 지금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되고, 시험 보시는데도 지금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질역학에서 뭘 배우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한, 좀 여러 가지 양이 많죠. 대략적으로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쪽에서는 첫 번째 흙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란 뭔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인 것 같지만, 흙이 정말 뭔가 하고 딱 물었을 때는 흙이 흙이지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1학기에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중간고사 전 정도까지 한 5주차 정도까지는 흙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이제 포괄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흙에서의 다짐, 그리고 흙에서의 응력, 결국은 이제 토질역학이라는 게 결국 토목에서의 흙이라고 하는 관점은 그 흙에 힘을 줬을 때 얼마만큼 내가 잘 견딜 건가,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의 응력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흙 속에서 물이 흘러갈 때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여러분들 1학기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2학기 때 이어서는 흙에 조금 더 구체적인 흙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 그리고 흙이 힘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전단 강도, 그 다음에 수평 투합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지를 하면, 자, 교재는요,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토질역학 책이에요. 여러분들 군내서점 가시면 이제 팔게 되는데, 지금 이 책을 당연히 이걸로 강의를 주로 하니까 이 책을 사시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토질역학 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토질역학 책인든 내용적으로는 다 서술이 되어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에 다른 토질역학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이용하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정말 오래된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버님이 쓰시던 뭐 1980년대, 90년대 이런 책은 조금 토질역학 우리 토목이 학문적인 이 변화가 굉장히 좀 더딘, 그러니까 상당히 경험적인 학문에 기반해 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좀 변화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구입을 하신다면 한 2010년, 최소한 2000년대 이후 나온 책은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재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수월하신 방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강의 자료를 도어 시스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올려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쓸 이 아래 한글 파일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강의 노트를 쫙 올려놨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기출문제, 속칭 족보죠. 그래서 지금 족보를 몇 년 거를 여러분들한테 쫙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서는 그러한 족보들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강의 계획서 상으로를 보면 수시시험, 중간시험, 과제물, 기말, 그 다음에 출석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과제 이렇게 넣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대면 수업이 일부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수시시험을 조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시시험을 2번 볼 거예요. 그래서 과제 대신에 수시시험 1, 수시시험 2 해서 볼 거고요.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20, 20, 20%고요. 자, 기말고사는 배점이 좀 높네요. 30% 배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출석,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강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청취, 그 다음에 우리가 출석 수업에서 출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출석 점수와 상관없이 지금 출석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출석 미달, 출미로 당연히 F에 지금 이 학점이 나가니까 지금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토질역학의 기본적인 이론 끝나고 나면 흙의 특성 끝나고 나면 시험을 한번 볼까 합니다. 수시험을 여러분들하고 보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거고요. 집안내 영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시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기말시험을 봐서 여러분들 시험을 결국은 4번 보는 거예요. 수시 1, 중간, 수시 2, 기말 이렇게 4번의 지금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학점 등급을 지금 평가하는 이런 지금 평가 방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질역학의 여러분들 유인물, 도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나름대로 했는데 잘 해상도가 썩 좋진 않아요. 하여튼 볼만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흙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토질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토질역학을 이렇게 보면 흙에 대한 연구와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흙의 거동을 포함한
공학의 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나 내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한 흙의 거동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굉장히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이라는 거고요. 흙을 우리가 토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의 토질 역학의 키워드는 흙이라는 재료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역학 그러면 결국 힘이죠. 흙에 힘이 가해질 때 어떻게 될 건가를 다루는 것이 지금 토질 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한 파트는 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한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한 파트는 이러한 흙에 힘이 가해질 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힘이 가해질 때, 흙에 힘이 가해질 때, 이 어디까지 이 흙이 버틸 건가. 이걸 우리가 강도, 스트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이 강도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흙에 힘이 가해질 때, 이게 얼마만큼 주저앉을 거냐, 흙의 치마가 얼마만큼 될 거냐, 이게 우리 흙의 변형 특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흙의 변형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또 토질역학의 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il 흙이죠. 그래서 우리 뭐 우스갯얘기로 soil 비슷하죠. soil mechanic입니다. soil mechanics하고 우리가 토질역학하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흙이라는 재료를 토목 재료로서 이제 쓰게 되는데 다른 재료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라는 이 재료적인 특징에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그 토목 재료에 비해서 대부분의 경우 자연 상태 조건에서 적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 대상이 되는 토목 재료 중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스틸, 쇠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콘크리트 재료가 있을 텐데요. 이런 쇠나 콘크리트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쓴다는 재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점, 그러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겠다, 변형 특성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겠다 하는 점을 우리가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콘크리트 강도가 뭐 200 강도 이상이다. 그러면 200 강도가 이상이 되도록 시멘트, 물, 뭐 골재 이런 것들을 적당히 잘 섞어서 적당히 잘 배합을 하면 200 정도의 강도가 나오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 쓰는 거죠. 300의 강도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 또 이제 배합비나 여러 재료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쇠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 토목 재료로서 흙은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집안을 개량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든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집안을 개량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흙이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흙이 굉장히 약한 흙이다 그러면 약한 흙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고요. 흙의 재질이 굉장히 강하다 하면 강한 흙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기초를 두는데요. 바닥을 두는데 여기에 힘이 100이라는 힘을 가해지는데 흙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이 작은 면적만 가져도 흙이 이걸 견딜 수가 있는데 흙이 약하다면 굉장히 큰 면적의 어떤 기초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초의 크기를 가지고 흙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흙에 대응해서 구조물을 조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설계에 임한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흙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토질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흙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최종적으로, 거의 대부분 최종적으로 지지하죠. 그래서
물론 구조물 중에 흙이 지지하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건물, 결국 흙 위에 놓이고요. 교량, 결국은 흙 위에 놓이고요. 예. 흙 위에 있지 않은 거, 여러분 떠오르셨어요? 배, 이런 것들은 흙 위에 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죠. 우리가 안 합니다. 토목에서 하지 않고, 이건 조선공학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하중을 최종적으로 흙의 지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흙은 기하학적 형상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 요새는 이제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성토 하면 흙 쌓기, 절토 하면 흙 깎기, 이렇게 부르는데, 자, 성토, 절토, 흙을 쌓거나 깎거나 아니면 굴착에 의해서 제방, 이런 제방을 만들어내거나, 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는 터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모양을 바꿔가면서 어떤 지금 구조물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흙은 한 번 오염이 되면 복구하는데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뭐 유류 시설이 있던 이게 오염된 흙을 지금 이 복구하고, 그러니까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토양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과 노력이 필요했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은 기본적으로 흙 구조물은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거의 전제로 하고 흙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집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어떤 시설물들을 형성하는 이런 지금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토질역학의 처음 시작은 칼 테레자키라는 분이 지금 1925년에 토질역학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레자키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아주 수없이 이 테레자키라는 분의 성함을, 이 존함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워낙에 토질역학의 우리 아버지라고 칭하는 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학문이 됐냐면 한 100년이 채 안 됐죠. 1925년에 처음 스타트를 해서 한 100년, 그러면 지금 2020년 정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학문 성격을 갖고 있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1925년에 이 칼 테레자키가 토질역학 책에 썼던 이론들을 여러분들도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테레자키의 뭐 지지적 공식이라든가 테레자키의 안밀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테레자키가 했던 업적들을 우리가 교과서 수준에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현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테레자키를 역사물이 아니라 현업에 실질적으로 테레자키의 성과들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토질역학은 그대로냐? 변화가 없이 지금 학문의 발전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토질역학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흙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해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많은 그 허용 폭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전적인 테레자키의 이론들이 아직까지도 현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토질역학에 이제 하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제 1, 2학기에 걸쳐서 할 토질역학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흙의 힘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학문 분야가 되겠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공학, 우리 기초 파운데이션, 집안조사, 연락집안, 사면안정, 터널, 굴착 및 보강, 집안진동, 집안환경, 포장. 자, 이런 다양한 분야로 토질역학을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응용 범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칭하냐면, 집안공학이라고 칭합니다.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하고 칭하게 되면 이런 응용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응용 부분을 제외한 요 토질역학,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힘을 받았을 때 흙이 어떻게 거동하는가의 위주의 토질역학에 대해서 하게 되고, 지금 1학기 때는 뭐 전적으로 그 부분이고요. 2학기 때도 대부분은 이 토질역학 내용인데, 다만 여기에 이제 토질역학을 1년 동안 여러분 배우고 나면 이걸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걸에 조금 맛보기로 2학기 후반에 요 사면 안정에 대해서 뭐 일주일 정도, 뭐 간단한 응용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토질역학이 한 100년 정도 학문이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크게 실무에 쓰는 이론적으로는 뭐 아주 유사한 이론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 하고 말씀드렸고,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변화무쌍합니다. 흙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흙, 여기 흙, 여기 흙은 다 다릅니다. 정말로 뭐랄까요?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이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토질적인 부분이 뭐 사고도 빈번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이런 흙의 이제 변동성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있는 흙의 이 거동을 잘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토질공학자,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토질역학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의 바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때만이 좋은 엔지니어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흙만 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만졌다 그래서 토질역학적인 지식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란 뭔가 하는 걸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공학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풀어나갈 때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토질역학적인 이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학부 과정에서 배운 이 이론에 충실하지 않으면 지금 좋은 엔지니어로 경험을 쌓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힘들다 하는 이제. 자, 그 다음 주제는 지금 이제 집안의 종류 및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우리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이렇게 보던 이런 뭐 그림이 되겠네요. 자,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요 지표면으로 분출이 돼서 냉각 고결이 되면 암석이 되죠. 그걸 우리 하성암이라고 하고요. 자, 암석이 요 암이 자 이렇게 풍화가 되면 풍화암. 이게 풍화된 게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자기 혼자는 못 움직일 거고, 물이나 바람, 중력, 빙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움직여가서 다른 데 가서 쌓이게 되면 얘를 우리가 퇴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퇴적토가 다시 암석이 되면 퇴적암이 되고요. 풍화토가 암석이 되면 변성암이 되고요. 이게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녹게 되면 마그마가 되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토질역학의 대상은 이런 암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풍화토하고 퇴적토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풍화토는 다른 말로 똑같은데 다른 의미로 이제 부르기를 풍화돼서, 그러니까 암이 풍화돼서 흙이 된 걸 풍화토인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풍화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잔적토, 레지듀얼 소일이라고 부르고요. 자, 퇴적토는 그 자리에서 풍화가 돼서 흙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 흙이 옮겨와서 쌓인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운적토, 움직여서 쌓였다. 그래서 운적토, 그래서 트랜스포티드 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흙을 보면 잔적토, 운적토 또는 풍화토, 퇴적토 하고 부르는데, 지금은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런 잔적토냐, 운적토냐에 따라서 흙의 큰 거동 특성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더욱더 이 강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반복해서 이거를 볼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용어에 굉장히 친숙치 않은 거예요. 지금 풍화토, 태적토 이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익숙치 않죠.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지금 내가 몇십 년을 해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일상 용어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이 뭐를 잘 모르는지를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면서 보면 조금 더 나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로 지금 문의를 해서 조금 같이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자, 암석은 풍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요. 토목에서는. 우리는 요 암석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이 토요역학의 수업 범위는 아닌데, 암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대해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흙이 암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부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처럼 토목을 하는 사람도 지금 흙이나 암에 대해서, 이 집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요. 또 여러분들 뭐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 암보다는 이 토양, 그분들은 이제 흙이 아니라 토양이라고 부르시죠. 토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흙에는, 여기는 이런 밭에는 뭐 파를 심으면 잘 자랄까, 아니면 감자를 심으면 잘 자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요. 뭐 또 다른 분들은 이렇죠. 도자기를 굽는 분 입장에서는 이 흙을 할 때 뭐 거기에 지륵, 찰흙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도자기가 잘 나오나 이런 데도 관심 있어 하고요. 지질학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사항은 또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에 얘가 형성이 돼서 지질학적으로 크게 어떤 형태로 아주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변형이라기보다 변화가 돼 나갈 건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또 어떤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달에 있는 지금 뭐 흙 또는 뭐 다른 화성에 있는 이런 흙 토양이 어떤 성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토목에서 흙 또는 암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흙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힘을 줬을 때 변형이 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자, 암석을 지금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암석이 화강암이냐 변성암이냐 이런 데에 관심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주 관심이 있는 거는 강하냐 안 강하냐예요. 그래서 전번에 이 요 유물 말고 나눠줬던 유물 보시면 여러분들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석이 F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암부터 아주 slightly weathered 된 거, 약간 풍화가 된 거, 쭉 가서 completely 그러니까 완전 풍화가 된 거 아직 암이죠. 그 다음에 레지덜 소일 잔족토가 된 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굉장히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저희 어떤 퇴적토나 풍화토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뭐가 어떤 식물이 자랄까 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흙이 얼마나 강도를 가질까에 우리는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입자, soil particle, 물, 공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가셨어요. 이런 한 줌의 흙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흙 안에 흙 알갱이도 있고요. 흙 알갱이 옆에 지금 뭐도 있냐면 그 물도 묻어 있죠. 요거는 조금 가리고 잠깐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얼굴을 쭉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흙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흙입자, 또 하나는 물, 또 하나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흙을 한 줌을 탁 잡았어요. 손에 이렇게 탁 잡았어요. 이 안에 이제 흙이 들어왔습니다. 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알갱이도 있고요. 자, 알갱이가 바짝 마른 흙도 있지만 물에 촉촉 젖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 알갱이 옆에 물도 있고요. 자, 알갱이하고 물하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빈 구멍이 있고 거기는 뭘로 채워져 있냐면 공기가 채워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줌을 딱 잡았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 뭐 있습니까? 알갱이, 물, 공기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흙, 소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알갱이는 지금 뭐예요? 얘를 흙입자. 알갱이 요 바깥에 묻어있는 물. 알갱이하고 물 그 사이에 있는 구멍 뚫린 데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공기.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흙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흙입자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딱 잡았더니 굵은 것도 있고요, 잔 것도 있고요, 뭐 찰흙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 생각해 그것 말고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이 등산을 하다가 지금 바닥에 이제 낙엽도 있고요, 이런 데를 흙이랑 이렇게 칵 잡았어요. 잡았더니 알갱이가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흙알갱이, 우리 보통 보는 생각하는 흙알갱이도 있고 있어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뭇가지는 뭘까요? 흙인가요? 아닌가요? 답은 뭐냐면 흙이에요. 흙인데 나뭇가지도 흙이에요. 정확하게 흙입자죠. 흙입자 중에 굉장히 특이한 흙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지금 나뭇가지 같은 형태는 흙 속에 얘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나뭇가지 이런 거는 아주 표면에 있는 흙에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포함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뭇가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쌓았어요. 그러니까 쌓아서 얘가 퇴적이 굉장히 돼서 흙화됐어요. 굉장히 유기 성분이 강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타겠더니 나뭇가지인지 흙알갱인지 얘도 흙입니다. 그래서 이런 흙을 아주 특이한 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흙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은 흙입자예요. 안에 있는 건 흙이고, 설사 여러분들이 하수도가 흘러나오는데 딱 잡았더니 거기 라면 면발이 이렇게 있어요. 잡았더니 요 잡은 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면발도 흙입자, 특이한 흙입자. 여기 있는 원래 흙알갱이도 흙입자, 물은 물, 공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흙은 흙입자만이 흙이 아니에요. 흙이라고 하는 거는 흙입자, 물, 공기를 다 포함한 거를 흙, 소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흙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물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흙입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 흙을 구성하는 알갱이들, 요 파티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흙입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흙하고 흙입자는 다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딱 주웠을 때 물 묻어 있는 흙 이렇게 하면 뭐야? 흙입자에 물이 묻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딱 집었을 때 여기 있는 물 묻어 있는 것도 흙이에요. 흙입자에 물이 묻어 있는 거지 흙에 물이 묻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거를 흙입자만 흙이라고 생각을 하면 토질역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는 흙이라고 하는 거는 흙입자, 물, 공기를 다 흙이라고 한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이건 안 외워도 이제 외움을 당할 텐데 쇠뇌를 시켜야 돼. 쇠뇌를 시키시고 흙입자는 흙을 구성하는 한 요소고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